한다. 이미 정부도를 하고 있죠. 북조선은 1948년 9월 달에 건국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보다 한 달 늦죠. 그런데 이미 46년 2월에 북조선 임시인민위원회가 토지개혁을 추진하면서 이미 정부 역할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이승만 박사 그걸 알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서는 친탁이다 만탁이다 해가지고 우리도 정부 구성을 안 하면, 그러다가 미군이 물러가면, 아무것도 안 돼서 미군이 물러가면 이 소련의 음모라는 것이 남쪽으로까지 민주 기지로, 김일성은 그랬습니다. 북한을 민주화 기지로 내세워서, 기지로 해가지고 기지를 만들어서 아지트를, 북조선을 공산주의 아지트로 만들어서 군대를 가지고 내려와서 전체를 빨갛게 만들자. 그것이 계략 아닙니까? 그러면 이 소련의 이 음모를 막으려면은 어떻게 해요? 우리도 해야 한다. 이 단독 정부죠. 정부를 구성을 해야 된다. 해서 이제 미국하고 유엔이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보세요. 정치적 통일의 영향이 긍정적이냐? 우리도 단독 정부를 구성해야 된다. 이게 여순 반환 사건이라든가 4.3 제주 폭동에 해서 이 빠지란 이런 무장 폭동들이, 남로당원들이 이 건국을 반대한 거 아닙니까? 그죠? 건국을 반대한 건데, 북한은 이미 임시 북조선 인민위원회를 통해서 정부 형태를 구성을 하고 민주화 기지론으로 해가지고 작업을 벌써 2년 전에 한 상태다. 그러면 우리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전 세계 공산주의의 음모, 그 당시에 중국은 힘이 없었고 어태동은 힘이 없었고, 이 소련 공산주의가 전 세계 유럽 동그랗다 보니까 체코라든가 폴란드라든가 헝가리 이런 나라들 소련 군대가 가니까 그 나라가 다 빨갛게 되더라 이야기요. 그게 뭐요? 45년부터 해가지고 47년 동안 2년 동안에 유럽 정세 지도를 보니까 이 사람이 영어를, 이승만 박사가 영어도 알고 그 뉴스 듣고 사상하지 않습니까? 근데 김구는 영어 모르죠. 영어 몰라요. 라디오 틀어도 영어가 안 돌아가잖아요. 그러니까 뭘 모르죠. 영어를 아니까, 이승만 박사 영어를 아니까 이거 큰일 났구나. 대한민국이 소련 공산주의 음모에 의해서 한반도 전체가 공산화 되겠구나. 이건 안 된다. 그래서 우리가 정부 수립을 서두르자. 그렇게 한 겁니다. 그러다가 1947년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은 그리스 터키에서 공산주의자들이 스탈린 쪽에 무기 원조를 받아가지고 반란 폭동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공산주의 폭동이. 그리스 터키에서. 그러니까 그리스 터키는 2차 대전 때 소련하고 미국하고 협상할 때 미국의 영향권이라 해가지고 줄을 끊어놨습니다. 근데 소련이 보니까 영역 침해 아닙니까? 그죠? 그리스 터키는 영국 영역인데 소련 공산주의자들이 들어와가지고 폭동을 일으키면서 나라를 접수하란다. 공산 정권 만들어 한다? 이건 아닌데? 이래 된 겁니다. 지금 여러분 남미 베네수엘라 알죠? 베네수엘라에서 미국이 왜 적극적으로 개입하려고 하면은 거기에 소련 군사 고문단이 들어와 있어요. 수백 명이. 그러니까 트럼프가 뭐예요? 너 빨리 안 나가라 한 거예요. 안 나간 겁니다. 소련 군사 고문단이. 남미가 누구 안방입니까? 소련 안방입니까? 미국 안방이죠. 이 새끼 이래 된 거야. 한번 손 좀 봐? 하면서 지금 저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그리스 터키는 미국과 영국의 안방인데 스탈린이 장난을 쳤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벌어진 게 47년 트루만 독트린이에요. 그 군사적인 원조를 통해서 서방 세계를 공산주의를 막겠다. 이제는 공산주의 당신들하고 협상을 안 한다. 이야기는 안 한다. 강경책을 발동한 겁니다. 그것이 이제 이 한반도에도 영향을 미치고 여러분 미소 공동위원회 신탁통치를 자유합작정부를 구성할 수 있는 신탁통치를 관리하고 있는 미국과 소련 군정들이 서울에서 만났는데 이제 이야기가 안 되는 거예요. 트루만 독트린은 선언됐고. 그러니까 이승만 박사는 해방 이후부터 계속 공산주의 문제, 자유합작 문제, 소련 공산주의의 국제적인 음모 문제를 공격을 했단 말이에요. 국무부는 미군정은 소련 공산주의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무지하면 안 된다 경고를 했는데 이제 그것이 소련 공산주의 음모 사실로 드러나고, 그때 또 메가시라는 의원이 국무부에 간첩이 252명이 있다. 바닥 뒤집어질 겁니다. 메가시 선풍하죠. 그래가지고 메가시 선풍이 일어나면서
트루먼 행정부에서 교사와 공립교사와 공무원에게 공산주의자를 소탕하기 위해서 애국법을 만듭니다. 충성법을, 애국충성법. 그래서 어느 사람이 공무원이 되거나 교사가 될 때 애국충성 선서를 했어요. 나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절대로 충성맹세하지 배반하지 않는다. 간첩질하지 않는다. 아니, 문재인 대통령 이거 국회에서인가 애국충성 했어요, 안 했어요? 했어요? 이거 우리나라 해야 됩니다. 미국은 성경책을 딱 갖다 놓고 당신이 네 합중국을 배반하면은 반역직을 하나 간첩질을 하면은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으로든지 당신은 처벌받고 탄핵을 받는다 이거 있죠. 근데 우리나라 국회도 해야 될 것 같아. 큰일 났어. 응? 애국 충성 성경책 갖다 놓고 반역질 하면은 사형제도 부활하겠다 이 이야기 되지. 해야 됩니다. 그죠? 이거 큰일 났어 이 나라. 사형제도가 부활을 안 하니까 이게 문제예요. 사형제도가 안 한 지 오래돼요 이게. 사형 안 시킨 지가. 근데 어쨌든 간에 그래서 미국 교육과 공무원에서 메카시 선풍이 불면서 이 미국에서 여러분도 이 하버드 대학 나오거나 이런 인류 대학 나온들이 공산주의에 이 말하자면 결탁되고 동조하고 포섭이 되고 이렇게 하면서 이런 첩자들이 깨 있었어요. 싹 어떻게 됩니까? 이 애국법을 통해서 청소를 해버립니다. 트루먼 행정부 시절에 메카시 선풍이 불면서 무슨 말이 알겠죠? 정리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그것이 뭐요? 한반도 이 대한민국을 건국하는 이 문제에 대해서도 소련과 손잡지 않는다. 신탁통치 문제 이거 합작정부 구성하지 않는다. 그러면 맡길 사람이 누구냐? 방공론을 취득한 이승만 박사가 유일하다. 이렇게 이제 이승만 박사가 노렸던, 기대했던, 예견했던 대로 세계적인 국제정세가 돌아가게 된 겁니다. 그것이 이제 이승만 박사가 그만큼 국제정세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평생 동안 미국에 있으면서 공부를 많이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승만이 미군정의 반공식적인 대변인이냐? 아니라고 59%죠. 도올 김용옥 씨가 이거 봐야 돼요. 그죠? 도올 김용옥. 아니다 59%예요. 그 철학한 사람이 자꾸 역사 집적이면 우리 같은 사람 장사 어떻게 합니까? 참 골치 아프네. 예? 철학 계속 하지 왜 역사가 자꾸 돌아가? 골치 아프게. 이승만 활동이 정치적 독일에 기여할 것이냐? 40% 그렇다. 이승만을 인정하고 있죠. 민중들이 46%입니다. 이승만이 최고 정치 지도자야 69%. 이 민중들이 빨가가 있죠. 바보가 아닙니다. 다 알아요. 이 사람 평생을 20대를 샜기 때문에. 그런데 김일성 지금 주사파들이 이승만보다 김일성을 더 위대한 인물로 보고 있죠. 주사파들. 그게 뭐냐면 평양에 1945년 해방되고 나가지고 10월달입니까? 10월 9일 김일성이가 평양에 군중대에 연설을 하러 갔어요. 그래가지고 그 당시 그 나이가 33살이에요. 만 33살. 김일성이가. 근데 김일성 장군이 왔다 해가지고 평양에 노인들이 그게 연설들을 갔는데 김일성이 연설들을 갔는데 어떻게 머리에 피가 바른 젊은 놈이 앉아서 스탈린 원수하면서 엉터리 연설을 하고 있더라는 이야기입니다. 아무 족보도 없는데. 그래서 이승만하고 김일성하고는 독립운동에서 나이도 그렇고 경력으로 그렇고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그 미군 정시 좌합작 문제에서 이승만과 김구의 차이를 보면은 자, 좌합작은 공산화의 기회다. 자, 지금 여러분 공수처 뭡니까? 연동형 연박 비례대표제에서 좌익 정당들 섞어치기 연대를 해가지고 자꾸 만들어내려 하죠. 그 사람들 그걸 잘해요. 네. 어쨌든 좌우합작은 공산화의 기회라고 해서 좌우합작은 민족의 자살을 의미하는 것이다. 김구는 뭡니까? 좌우합작의 취지가 인정의 정치 노선과 부합한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1942년에 김구의 중경 임시정부는 중경에 있는 국민당 정부 장개석 알죠?
장개석 총통과 외무부장인 송자문 외무부장의 권고에 의해서 중경의 임시정부는 좌우 합작을 합니다. 그래서 사회주의 공산주의 계열에도 김구는 감투를 줬어요. 좌우 합작 노선을 따른 거죠. 그러면서 그 상해 중경 임시정부에 누가 들어옵니까? 우리가 말하는 소위 백개이들 알죠? 백개이들. 공산주의자들이 말뚝을 박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아다시피 성심에 북한 가면은 남북한에 이 한국의 현대사는 이게 당대사거든요. 북한에 많은 문서가 있죠. 북한에서 대남공작에서 가장 혁혁한 공을 세운 사람 영웅 1호가 성시백입니다. 아마 여러분 쳐보세요. 근데 이 성시백이라는 사람이 김구를 상해 임시정부 시절부터 김구를 알았습니다. 알으면서 상해 임시정부에서 프랑스 조계에서 김구의 상해 임시정부가 쫓겨날라 할 때 이 성시백이가 프랑스 조계 영사관에 이렇게 이야기해가지고 좀 이렇게 해가지고 상당히 좀 도움을 준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예를 들어서 1948년 4월 달에 성시백은 말하자면 대남공의 간첩이에요. 해방의 간첩인데 지하 공작원이죠. 네, 말하자면 좋게 말하면 통일운동합니다. 네, 김규식과 김구의 집에 찾아가서 김일성의 편지를 갖다 줍니다. 평양에 오쇼. 그래서 성시백의 권유에 의해서 김구와 김규식이 어디로 갑니까? 평양을 그래서 상해 중경 임시정부로 해가지고 거기에서 수십 년 이렇게 노는 동안에 중국이라든가 소련이라든가 그 당시에는 그 넓은 대륙에 무수히 깔린 게 공산주의자들이죠. 그들과 같이 술도 마시고 짜장면도 드시고 이렇게 안 할 수가 없어요. 그 모택동 장개석에 공산주의 국공 합작해가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공산당들이 거기 있었어요. 활기를 쳤습니까? 그래서 해방 이후에도 이 김구의 그 한독당 계열이죠. 한독당. 그죠? 김구 한독당 그 밑에 비서실이라든가 밑에 이 부하들 보면은 운전수라든가 이런 주황장인 보면은 북한이라든가 중국이라든가 북한 공산당과 연결된 소위가 지하공작원들이 굉장히 압력을 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지금 간첩 천국 아닙니까? 그죠? 간첩 천국. 근데 해방 전국에도 역시 그랬어요. 간첩들이 활기를 쳤는데 김구하고 김규식은 북한에서 내려온 간첩들을 공작에 꼬여서 북한에 갔다고도 볼 수 있는 거지. 그 대표적인 게 그게 북로당 연락책인 송시백이라는 인물입니다. 송시백. 무서운 인물이에요. 네. 자, 그래서 이 좌우합작 원칙이 한독당의 정책 노선과 거의 일치한다 해가지고 이제 이 좌우합작 노선을 했는데 나중에는 좌우합작을 찬성한다 반대한다 해가지고 여기저기 말이 많았습니다. 이승만 다시 봅시다. 하지 노선에 반대하는데 미군의 하지 노선은 한국의 통일은 좌우합작밖에 다른 방도가 없다. 하지의 이 좌우합작 노선은 이승만과 김구를 배제한 겁니다. 예? 배제한 합작 노선입니다. 근데 해방정국에서 이승만과 김구의 정치 세력이 제일 크죠. 이 사람들을 배제하고 좌우합작 임시정부 구성을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것은 현실성이 없었다 이야기예요. 자, 그래서 이승만의 그 공산주의 문제 한번 봅시다. 공산군자와의 합동이 사실상 될 수 없는 것을 알고도 성의를 다해왔으나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처음에 권준이 등장하고 임공이 등장했을 때 이승만에게 오파가 왔죠. 당신을 대통령 하시오. 그죠? 그런데 하다가 이제 했는데 자관 이 사회주의 공산주의 계열이 정당을 만들어서 대통령 추대를 한 것을 이승만 박사를 당시 대통령 하라고 추대를 해왔습니다. 그 이야기입니다. 공산군자와의 합동이 사실상 될 수 없는 것을 알고도 성의를 다해 어쩔 수 없이 왔으나 파괴자와 건설자가 어떻게 합동되며 여기서 파괴자가 누굽니까? 박근영이라든가 이런 공산주의자들이요. 지금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자, 그다음 어떻게 합동되며
애국자와 매국자가 어떻게 한 길을 갈 수 있을까? 여기 매국자가 누구예요? 공산주의자들이죠. 지금 공산주의자라고 안 하고 뭐라 그럽니까? 또 민주주의자 뭐다 저 완장 차고 빽 칠했죠. 자, 그럼 김구 봅시다. 좌우합작 7원칙. 삼상위 모스크바 삼상위 결정으로 남북을 통한 좌우합작으로 민주주의 임시정부를 수립할 수 있다. 여기서 부르주아 민주주의라는 거는 북한식 공산주의식 민주주의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자유민주 그거 아니에요. 그럼 두 번째, 토지개혁에 의해서 농민에게 무상분배한다. 주요사업을 국유화한다. 친일 민족 반역자 처리 입법기구한다 등등인데 이렇게 한다면 하겠다. 그런 주장을 했던 겁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46년 6월 3일에 전라도 그 정읍에 가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연설을 했는데 대한민국 이제 우리가 남한 갈 길을 밝혀야 된다. 이제 우리는 무기회된 미소 공동위원회가 재개할 기속도 보이지 않으며 통일정부를 고대하나 여의치 되지 않으니 우리는 남방, 남조선, 남한만이라도 임시정부 위원회 같은 것을 조직해서 여기 임시정부 위원회 같은 걸 조직해서 북한이 했으니까 우리도 하자 그래. 북한이 그죠? 북조도 했으니까 우리도 조직해서 38 이북에서 소련이 철퇴 이북이 소련이 군대가 물러가도록 세계 여론에 호소해야 할 것이니 여러분도 결심해야 될 것이다. 이번에 우리 민족의 대표적 통일기관을 기경하는 즉시 설치하게 되었으니 각 지방에서도 중앙의 지시에 순응하여 조직적으로 활동해 주기 바랍니다. 해서 단정 노선을 촉구를 한 겁니다. 이승만 박사의 이 정읍발언, 이 공국 단정이 늦추어졌으면 더 힘들어졌을 것입니다. 이승만 미소 공익에 대한 저항입니다. 여기 보면은 이 공산주의 계열의 민주주의라는 것은 괴물이다 하는 걸 여기 지적하고 있습니다. 70년 전 이야기입니다. 민주주의라는 명사에 두 개의 종류가 있는데 소련이 주장하는 민주주의가 하나요, 미국이 주장하는 민주정체가 또 하나이다. 이 두 가지 중 어느 것을 의미하는 것인지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되겠으니 이는 다름 아니라 이 정체를 혼합해서 정부를 수립하면 장래 정부의 분열과 국내의 혼란을 명쾌 어려울 것이다. 우리는 이 문제가 충분히 해결되기까지 미소공익협의회에 참가하기를 도래한다. 자, 소련의 민주주의와 미국의 민주주의는 다르다. 따라서 우리는 미국의 민주주의를 따라가야 된다 하는데 지금 여러분 대한민국에 세계에서 제가 민주주의 보는 한 10개 가까이 있어요. 민중민주주의, 인민민주주의, 반공민주주의, 공산민주주의, 프롤레타리아 민주주의, 대의민주주의, 사회민주주의 벌써 17, 8개 되죠. 야, 우리는 30년 동안에 민주주의 세력에 속았습니다. 30년. 이거 또 속을 겁니까? 징글징글합니다. 네? 얼마나 민주주의 세력에 속을 합니까? 얼마나? 네? 얼마나 속을 해요? 그게 용어 전술이에요. 용어 전술. 김일성이가 남한의 좌익들에게 두 가지 지령을 내립니다. 모든 좌익들은 민주화 세력으로 뺏기 위장을 하라. 두 번째, 간판을 전부 다 용어로 아름답게 써라. 아름다운 뭐 있죠? 아름답게 용어로 써라. 이게. 계단이거든 뭐든지 상품 가게든지 용어로 아름답게 써라. 이게. 응? 거기를 속았지 않습니까? 완전히 속았어요. 여러분들이. 국민들이 완전히 속았어요. 완전히. 예. 김구의 단정 반대, 이승만의 단독 반대가 나오죠. 남북 협상에 의한 자주적 통일정부, 내세 배개혁, 미소 양군 철수. 자주적인 통일정부입니다. 미군정의 난익하에 육성된 그들의 경찰을 종용하여 선거를 독점하도록 배치하여 인민의 자유를 실현하고 있다. 미군정을 아주 안 좋게 보고 있죠. 이승만은 미군정을 달래가지고 인수위기 받겠다는 그런 생각이고 이 김구는 미군정을 대항해가지고 쿠데타를 일으켜가지고 미군정의 행정 접수를 하려 하다가 실패했습니다. 그래가 김구하고 하지 미군정 대장하고는 총사령관하고는 앙숙이 아주 험악한 사이가 되고 말았습니다. 자, 48년 2월 10일 그 유명한 3천만 동포의 고함 김구 이야기입니다. 통일된 조국을 건설하려다 38선을 베고 쓰러질지언정 이 시대 구차한 안위를 위해 단독 정부를 세우는데 협력하지 않겠다. 그래서 이제 북한에 갈 명분을 추구한 것인데 이미 이 사람은 앞으로 건국이 되더라도 대통령 돼요 안 돼요? 어렵죠. 대통령뿐만이 아니라 점점 김구와 한독당의 입지가 좁아지고 말아요. 국내에 있는 지주계가 국내에 있는 외국에서 유학 갔던 뭐 송진우라든가 이런 애국 독립지사들, 우익 애국지사들은
이승만보다 김구가 굉장히 비현실적으로 정치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김구는 안 되겠다 해가지고 신익희 선생 알죠? 신익희 선생도 이승만 지지로 돌아서버려요. 같이 상해임시 중경 임시정부에서 혈맹 동지인데 김구하고 신익희 선생이 보니까 김구 하는 게 너무 어린애 장난처럼 하는 거 알죠? 이건 아닌데 해서 이승만 쪽으로 손해를 해버립니다. 신익희 선생마저도. 예. 예. 앉아봅시다. 야, 그래서 이제 여기서 통일된 조국, 이게 이 통일된 조국의 내용이 뭐냐 얘가 인문의 자유주의 민주주의가 된 거예요. 라이트 그죠? 거기에 기독교가 들어가. 이승만 박사는 국가를 만들더라도 거기에는 기독교적인 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 신앙의 자유죠. 그 다음에 자유주의, 인간의 자유가 있어야 되고 인민들에게 또 정치는 민주주의 해야 되죠. 이런 세 가지 구성 요소로 대한민국 건국의 요소를 생각했는데 잘 보세요. 김구의 백범 일기에는 자주적 단일 정부를 구성을 한다고 외쳐대는데 그 안에 내용이 없어요. 내용이 어떤 국가 어떤 국민이냐 이런 이야기예요. 무조건 뭐요? 자주통일국가라 이야기. 자주통일국가. 그러니까 그 안에 내용은 공허하다 이 이야기. 공허하다. 네? 그 차이 난다 이 이야기예요. 자, 김일성 등장합니다. 이때가 머리에 피도 안 마른 34? 지금 48년도니까 한 36, 7 되네. 머리에 피도 안 말랐잖아. 남북한 연석이 김규식을 초대해가지고 4월 말에 이제 4월 21일 날 남북한 연석회의를 한 겁니다. 북조선 인민위원장 완장 찾죠. 네. 이승만은 근 40년 동안이나 미 제국주의자들이 길러낸 그들의 주구랄 꼭두가시, 주구이며 개이며 전민족이 연기할 더러운 내국노라는 것은 누구든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미국 주인들이 그에게 시킨 대로 무엇이든지 다 실행하려고 합니다. 반미 노선을 이야기했는데 이거 또 김용욱이가 이거 읽었는가 모르겠어요. 그죠? 여기 김용욱 씨가 이 라인인가 모르겠어요. 자, 50선거가 이승만 외교가 등장하게 되는데 외교 총력전입니다. 자, 이미 여기에서 이 외교 총력전으로 하는데 여러 가지 인물들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메논, 오연수, 그 다음에 파리에서 제3차 유엔 총회가 열렸습니다만은 장면이 이 외교의 단장이었습니다. 그리고 카톨릭 신자입니다. 그래서 이승만 박사는 그 당시에 여러분 카톨릭 교황청 이 굉장히 유엔의 영향이 강했습니다. 그래서 이 장면을 통해서 이 바티칸 교황에게 영향을 넣어가지고 이 우리나라가 유엔에서 이 국가로서 대한민국 건국을 승인받도록 하고 그 이전에 50총 선거 남한만이라도 선거를 해야 되겠다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유엔 한국 그 위원단이 구성이 됩니다. 47년 가을에 구성이 돼가지고 그 유엔 단장이 유엔 의장이 메논이라는 이거 인도 사람입니다. 인도 사람인데 이 사람이 그 2월달인가 한국에 서울에 왔는데 삼박스를 넘으려고 그러니까 김일성이가 오지 마라 그래요. 그 총선거 못 하죠. 그래서 메논이 딜레마에 빠집니다. 자, 총선거를 완전히 포기하느냐 남한만이라도 해야 되느냐 이제 딜레마에 빠지는데 여러분 그 당시에 인도가 나라가 굉장히 크고 인도, 카나다, 프랑스 있지만은 우리나라 대한민국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 나라들이 수많겠어요. 그리고 지금처럼 자유진영이 우리나라에 대해서 어떤 적극적으로 경제 12도 아니고 그 당시에 우리나라 지금 국민소득이 48년도에 87달러를 그래요. 북한보다 못 살아요. 그런데 완전히 거지 깡통찬 나라인데 행편없죠. 근데 의장 메논이 남한만이라도 선거를 해야 되느냐 이제 고민을 빠지게 됩니다. 그런데 자 메논 의장이 자기 위원단을 데리고 거기에서 설득한 내용을 한번 봅시다. 이승만은 이 유엔에 가서 설득한 내용이다. 메논이 이승만은 인도의 내용을 봐. 다른 사람들 다 국제정세의 깡통인데
20만만이 군계 일학으로 세계 정세를 꿰뚫고 있더라는 이야기요. 이 사람은 간디 네로처럼 탁월한 인물이야. 나는 그에게 반해버렸다. 실제로 네로는 이승만에게 반한 게 아니라 누구한테 반했습니까? 바로 모윤숙이라는 여자에게 반했습니다만은 모윤숙은 감추고 이승만한테 반했더라고요. 근데 우선 가능한 지역에서 총선거를 시행해서 독립정부를 구성한 뒤 정치적인 통일을 이루자 해가지고 이승만 박사가 요구한 것을 설득시킵니다. 유엔 임시단장한테, 유엔들한테. 그래서 투표를 해가지고 하지 중장에게 하니까 5월 10일 날짜를 정해서 그러면 남한만이라도 총선을 하자. 그건 이 한국 임시위원단 단장과 맨원의 동입니다. 그러면 맨원이 이 사람이 원래는 안 하라 그랬습니다. 안 하라 그랬는데 서울에 와가지고 이 사람이 시를 좀 쓰는가 봐요. 이승만 박사의 특명인들입니다. 이승만 박사. 원숙이 이승만 양년을 많이 썼습니다. 그 다음에 총회했는데 어쨌든 간에 원숙 그 당시 시인이었거든요. 굶어 삼든지 어쨌든 모해를 구워 삶아라. 육탄 공격을 하든지 결국은 원숙의 바디 디플로마시가 통했다고요. 그걸 우리가 육탄 공격인데 해가지고 책까지 나왔지 않습니까? 이승만과 맨원 그리고 원숙. 그래서 이 사람이 이 맨원이 자기가 해고하는 나중에 이제 자서전을 썼는데 내 인생에서 머리가 지배하지 않고 가슴이 지배했던 유일한 경우이다. 모윤수한테 반해가지고 모윤수가 원하는 대로 했다 이 이야기입니다. 유명한 이야기예요. 그만큼 이 해방정국에서 우리나라의 그 애국지사들은 물불 가리지 않고 건국을 위해서 활동을 한 애국지사들이 그렇게 많다. 여기 때 여러분 이 의정부가 전선이 뚫렸을 때 원숙 여사가 유명한 시를 썼죠. 뭘 썼습니까? 북부는 죽어서 말한다. 야, 그거 보면 정말 눈물 납니다. 눈물 나요. 그 나라가 이 대한민국이에요. 근데 이때 그 선거가 뭐냐면은 보통평등 비밀 직접 선거, 민주적 선거 4대 원칙인데 이게 지금 이승만 박사가 너무 앞서갔죠. 그 당시에 우리가 여성들에게 여러분 여자들은 서구에서 평균권 상권 주권을 진주하십니까? 어쨌습니까? 1919년 1차 세계대전이 났죠. 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나서 각 국가에서 여자들에게 선거권을 줬습니다. 그리고 어떤 나라, 스웨덴 나라는요 50년대 60년대까지 여자 선거권이 아주 늦은 나라들이 있어요. 한번 보세요. 근데 이승만 박사는 미국에서 공부를 했기 때문에 미국처럼 완전한 자유민주주의 국가 만들어보자. 욕심 조금 과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보통 평등 비밀 직접 선거라는 선거를 한 겁니다. 이분이 업적이라고 아니할 수가 없어요. 네. 그런 것이요. 어쨌든 간에 50 총선 때 벌써 제주 4.3 사건을 해가지고 공산주의 좌익이 방해를 공작했고 나중에 또 여수 반환 사건을 해가지고 나라를 뒤집으려 했는데 이거 지금 나중에 또 유공장을 하고 지금 4.3 사건도 그렇고 여수 사건도 그렇고 상당히 지금 이거 법안 특별법도 해가지고 움직임이 있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자, 이승만 대통령 취임사 48년 8월 15일입니다. 이게 45년 8월 15일 해방하고 날짜가 겹치면서 이게 이제 해방절 광복절이냐 이제 건국절이냐 해가지고 8월 15일이 문재인 날짜가 되어버립니다. 자, 그런데 취임사의 내용은 건국의 기초에 몇 가지 조건이 있다 해가지고 여기 나와 있습니다만은 핵심은 뭐냐면 핵심은 민주주의인데 민주주의를 한다는 것인데 핵심 뭐냐면 맨 밑에 보세요. 인민의 자유를 보장하는 정부죠. 지금 우리 주사부 정부 뭐가 문제입니까? 우리 국민들이 자유를 구동하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다단계 공산화를 한다 그겁니다. 네? 굉장히 중요한 헌법 정신의 이승만 박사의 건국 정신은 인민의 자유를 보장하는 정부입니다. 이게 헌법 이념이죠. 그러면 이 헌법 정신에 통진당의 이석기 통진당이 헌법 정신인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배했다 해가지고 해산시켰다는 뜻이죠. 그죠? 그럼 이 정부가 주사부 정부가 헌법 정신에 있는 인민의 자유를 박탈하려면 이거 뭡니까? 헌법 위반이죠. 이거 뭐요? 탄핵감이에요. 6조. 우리 건국의 기초예요. 그래서 다른 나라들은 뭐예요? 헌법 정신, 헌법 전문 건드려 안 건드려요? 절대 안 건드립니다.
헌법 전문을 이게 고친 나라가 없어요. 근데 우리나라 이저 87안편 뭐든지 지금 9번까지 개헌했는데 왜 헌법 전문을 고친단 말이야. 헌법 전문을 이제 법률을 갖다가 수정헌법에 한두 개 하지. 왜 헌법 전문을 고친다는 건 뭐예요? 자유민주 체제에서 다른 민주 체제를 가겠다 그 이야기예요. 이거 위험한 겁니다 이게. 그래서 우리는 체제 전쟁 중에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거는 헌법 전쟁입니다. 헌법 수호 전쟁이에요 우리는. 그래서 우리는 주사파라든가 이 반체제 세력과 싸울 때 뭘 가지고 싸워야 되느냐? 헌법을 가지고. 헌법 투쟁이, 헌법 수호 투쟁이다. 헌법 수호 투쟁. 그리고 헌법재판소에 지금 저 8명이 8대0으로 해가지고 밤중에 전날 밤 짰는가 뭔가 해가지고 촛불에 협박당했는가 뭔지 모르냐면 그 헌법재판소도 문제를 제기할 때 헌법 정신, 헌법을 위반한 게 아니냐 하면 그 헌법 현재 재판소 꼼짝도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난번에 우리 그 최고위원 한상수 대표 원래 강좌 들으셨지 않습니까? 그죠? 헌법학 교수예요. 그래서 우리 헌법 공부를 많이 했나. 앞으로는 왜요? 헌법 전쟁이에요. 헌법 전쟁. 헌법 전쟁이고 역사 전쟁이라뇨. 역사 전쟁, 헌법 전쟁. 자 봅시다. 이준환 나서. 무정, 뭐라? 많이 죄송합니다. 자, 그래서 건국의 기초가 마련됐고, 두 번, 민권과 국민의 권리가 민권이죠. 국민의 권리와 개인의 자유.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민주정치 요새는 국민의 권리와 개인의 자유를 보호한다니. 개인의 자유 속에는 사유재산권 보호가 있습니다. 사유재산권 보호. 재산 보호. 자유도 좋은 것도 사상이다 표현을 잘도 있지만 개인이 가지고 있는 사유재산을 강탈하는 거 뭐예요? 이게 공산주의 사회주의입니다. 지금 우리나라 재벌들 칼, 현대자동차 뭐 삼성 지금 정부가 이 경영권이든 뭐니 이걸 강탈 못해서 지금 환장하죠. 그게 뭐예요? 사유재산권 침해입니다. 이게요. 그것이 그러니까 그게 다양한 오산화 이런 이야기입니다. 기업들, 대기업체를 국가가 다 경영권이라든지 다 말아먹어서 잘된 나라 있습니까? 없어요. 없습니다. 재산 다 강탈하고 어쩌겠다는 거예요. 그것이 다르게 이 공판을 가는데 누가 기업하겠어요? 그 재산 함부로 국가 권력을 해가지고 카리가 물컵 던지는데 어쩌고저쩌고 물컵 던졌으면 그걸 사과하고 끝나는 건데 왜 정부가 언론이 물컵을 던져가지고 한두 번이지 그거는 저 안에 사적인 거 안에서 조정하면 되는 것이 왜 난리를 떨고 청와대가 와 언론이 왜 난리를 떨어요? 물컵 던지는 거를? 그럴 수 있는 거지. 그거 시정하면 되잖아요. 네? 왜 재산 경영권 문제까지 하냐 말이야 이게. 자, 여기 개인의 언론, 국민과 정부는 항상 주의해서 개인의 언론과 집회와 종교와 사상 등 자유를 극력히 보호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40년 동안 외교적의 손에서 모두 학살을 받아서 다만 말과 행동뿐 아니라 생각까지도 자유롭지 못하게 됐던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개인 자유 활동과 자유 판단권을 위해 쉬지 않고 싸웠던 것입니다. 자, 여기 보면은 이승만 박사가 생각하는 국가의 구성원리 중에서 국민들에게 뭘 가장 많이 줘야 된다? 제일 많은 게 뭐예요, 여기야? 자유. 미국, 앵글로색슨, 미국, 헌법 자유죠, 자유. 민주주의는 자유가 없는 건 그건 가짜 민주주의입니다. 북한 같은 경우에. 그게 인민주의, 그거 완전히 가짜예요. 네. 자, 우리가 민주주의라면, 이거는 자유를 주장한다. 임종석이가 국회에서 비서실장 청문회를 불렀을 때 나는 평생 동안 뭐라고 했습니까? 민주주의를 위해서 피와 땀과 내 목숨 다 바쳐서 열심히 일했다 했죠. 근데 그 민주주의는 전희경 의원이 이렇게 물어야 돼요. 당신이 민주주의 타령하는 민주주의는 인민민주주의냐 자유민주주의냐 그걸 놓쳐버렸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국회의원들은 공부돼야 돼. 네? 그걸 주춤하니까 누가 보면 임종석은 민주주의자죠. 근데 그 사람은 왜 주사파로 오명을 씁니까?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철학이 우리는 희박하다 보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예? 그만큼 민주주의는 자유를 빼면 그거는 안고 없는 집박이다.
안고 미칩니다. 이승만의 유엔 승리회견인데 이게 국내에서 48년 내내 어쨌습니까? 이치 폭동이 있었죠. 4.3 제주 폭동이 있었죠. 10월 19일날 여수 발화 사건이 있었죠. 예? 자, 뉴욕타임즈 48년 10월 20일자입니다. 서울의 미국 관리들은 대한민국이 이제 완전히 붕괴 직전에 도달했다고까지 생각하고 있다. 이거 지금 우리 이야기하는 것 같아. 이거 이거 지금 우리나라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지금 여러분 트럼프 일본 가 있죠. 아베하고 아삼육이 돼가지고 어떻게 되는 겁니까? 막 서로 막 난리야. 네? 일본이 미국에게 여러분 원자 폭탄 2개 받았죠. 네. 일본이 미국에 대항해서 100년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100년 전쟁. 근데 지금 일본이 대동아 전쟁 또 뭐 별의별 미국하고 맞짱 떠가지고 한번 미국을 한번 밟아버리려고 했는데 100년 동안에 전쟁을 했는데 결과는 뭡니까? 미국의 바지가랑이 쫙 붙들지 않으면 일본의 존재는 없다는 거죠. 그걸 알았는데 100년 걸렸어요. 일본 사람들. 그 대가는 원자폭탄 2방 맞은 거 알죠? 네. 여러분 우리가 일본한테 원자폭탄 2방 맞았으면 우리 일본 바지가랑이 붙잡을 수 있습니까? 36년 동안 식민지 됐는데도 100년 전에 됐는데도 지금도 일본 쫓아내려고 난리 아닙니까? 불매 운동한다 난리 분석인데 일본이 원자폭탄으로 폭삭 망한 나라인데 우리 같으면 그래 못하지. 원자폭탄 2방 맞아가지고 수십만 명이 죽었는데 뭐가 미국 좋다고 바지가랑이 붙잡습니까? 트럼프 바지가랑이. 그런데 일본 사람들이 살기 위해 그러는 거예요. 생존 전략입니다. 예? 중국의 위협이 있죠. 중국의 위협을 대항하려면 미국하고 미국하고 연대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게 일본이 살 길 아니에요. 예? 그러면 여러분 역사 공부는 과거로 돌아가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오늘의 문제 그리고 우리의 장차 있을 우리 아들, 딸, 후손들을 위한 대책이 이게 역사 공부입니다. 과거로 돌아가자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탈리아 유명한 역사가 크로체라는 인물은 모든 역사는 현대사라 그랬어요. 그 의미는 뭐냐면 과거의 역사의 교훈을 그만큼 중시하는 거예요. 네? 과거의 교훈을 살려서 앞으로 현재와 미래를 잘 실수로 시행착오를 겪지 않기 위해서 역사 공부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반도가 여러분 일본이 침공했고 중국 대륙이 침공했는데 그 합치면 일본하고 중국 대륙 합치면 누가 우리에게 피해를 많이 줬습니까? 토탈 패키지로 하면 중국 쪽이죠. 네? 그래요. 근데 왜 일본을 잡들이 몰아서 난리야? 왜? 일본을 우리가 일본과 관계를 끊고 미국과 관계를 끊으면 우리는 국제적으로 완전히 고립됩니다. 그러면 깡통 국가 돼요. 그걸 원합니까? 여러분들은? 주사파들이 그걸 원해요. 왜? 이거 대한민국 북한이 저쪽에 갖다 바쳐야 되니까. 외교 관계를 손발을 끊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주사파들은 북한 갖다 바쳐야 되니까. 대한민국 거예요. 그 작전이에요. 손발을 완전히 자르겠다는 거예요. 제가 한번 봅시다. 총력 외교전 장면 대표였죠. 카더리. 그 다음에 장기영. 옛날에 원료 끝나고서 국회 국무총리는 장기영 씨. 조병옥이. 전기용, 김우평, 김한람, 정의력, 모현수, 김지구 이런 이야기 통역 연락을 했고 그 다음에 바티칸 공약한 거죠. 그래서 48년 12.12에 파리 3차 유엔 총회에서 58개국 투표를 했는데 찬성 48, 반대 6 기권을 해서 대한민국은 유엔이 승인한 나라입니다. 유엔이 다국적 군대를 해가지고 최초로 군대 파견한 게 유엔 아닙니까?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유엔 군대 지금 없죠? 군대 파견 안 합니다.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대한민국을 구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유엔하고 대단한 인연이 있다. 그래서 우리는 신세 유엔의 빚을 갚기 위해서 반기문 사무총장이 또 봉사했지 않습니까? 반기문 사무총장. 그죠? 유엔하고 굉장히 깊은 인연이 있다. 이처럼 이승만 박사는 외교의 천재였다. 김구의 끈질긴 건국파괴 책동이 일어나는데 자 대만공사 그 당시에 류여만이 김구가 4월달에 갔다 와가지고 이리저리 하다 보니까 그 당시에 그 장개석 정부 대만 쪽하고 우리나라는 굉장히 가까웠습니다. 장개석 총통하고 이승만 박사하고 친분이 굉장히 강했단 말이에요. 지금 우리는 대만은
관광객만 가지만 70년 전에는 국가 레벨 간의 교류가 굉장히 빈번했습니다. 대만하고 우리 대한민국하고 우리가 그걸 좀 교훈을 살려야 되는데 위험한 대만 공사가 7월 11일입니다. 7월 달에 이 김구를 찾아왔어요. 경부장에 찾아와가지고 김구 선생 당시 자꾸 이승만하고 적지지 말고 조용히 협조를 해가지고 앞으로 부통령도 하고 국가를 위해서 다시 자꾸만 엇박 겪고 평양 가는 게 좋지 않소. 이제 그렇게 충고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대화록이 쫙 있는데 핵심적인 거 김구만 있는 거를 제가 좀 더 왔습니다. 김구가 한 이야기 봅시다. 내가 평양에서 열린 남북한 지도자 회의에 참석한 한 가지 동기는 북한에서 실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알아보려는 것이었습니다. 공산주의자들이 앞으로 북한군의 확장을 3년간 중단한다고 하더라도 그 사이 남한에서 무슨 노력을 하더라도 공산군의 현재 수준에 맞는 군대를 건설하기란 불가능합니다. 아이고. 북한 군대 열병식에 갔다 왔다는 이야기죠. 소련 군대에 의해서 무장으로 지원받은 탱크라든가 장갑차라든가 수류탄이라든가 소련 군대가 엄청나졌습니까? 이 군비가. 그거를 몽창 준 이 일본 이 북한 군대가 어마어마한 거 우리나라에 뒤집어졌습니다. 근데 와가지고 언론에 20만 박사님들 이야기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죠? 이 깜짝 놀랐습니다. 난 김구의 문제점 여기 있다고 봅니다. 내려와가지고 이거 북한 군대 큰일 났다. 큰일 났다. 완전히 이거 남침하면 이거 한국 국군 떡이다. 이야기 했어야 되죠. 딱 갖춥니다. 자, 러시아 사람들은 비난을 받지 않고 아주 손쉽게 그가 북한군을 남진하는 데 써먹을 것이고 단시간에 여기서 정부가 수립될 것이며 인민공화국 선포될 것이다. 이 걱정한 이야기예요. 이거 이적행위 아닙니까 이거? 이거 이적행위죠. 물론 100% 일제는 없습니다. 이들은. 자, 여기서 김구 근거는 완전히 파서 갚아버린 거예요. 아이, 오직 하면. 네? 자, 단정 보세요. 단정은 미군의 간섭이 상존하는 상존한 사실상의 괴뢰 정부이고 이거 돌 김용으로 라인 앞에서 하네. 단정론자들 의사보호자 이걸 체결한 내용으로다. 단정론들 단독 정부 남한에 있는 단독 이승만을 포함한 단독 정부론자들이죠. 의사보호자약을 체결한 내용으로다. 상당히 앞질러 오버해 가지요. 김기식을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가을에 김기식을 파견해가지고 유엔 승인을 받지 못하도록 특별한 조직을 만들어서 위원회 만들어서 이 파리로 보내려고 했어요. 그런데 이 김기식이가 그래도 미국 유학생 아닙니까? 약간 합리적인 지식인기가 있어요. 가만 보니까 이거 같이 김구에게 춤을 췄다가는 맞아 죽게 생겼거든요. 결국은 아이도 못 가겠다 해가지고 못 갑니다. 그러면서 김기식의 비협조로 무산이 되고 말았거든요. 그래 가면 개나오신 아닙니까? 근데 이것이 책으로 나온다면 김구 100번 기념단 제가 어쩌면 좋습니까? 100번 기념단 제가. 이승만 기념단 있어요 없어요? 100번 기념단 한번 보세요. 얼마나 의리하게 했지었는가. 그때 김대중 정부 때 지은 겁니까? 네? 언제 지은 겁니까? 김대중 정부 때 지었죠? 난 그래 아는데. 김대중 씨가 북한 옷 따라 들고 간 거는 누굴 따라간 겁니까? 김구라인. 그죠? 김구라인 따라간 거요. 그 다음에 노무현이가 선거 막판이에 임기 말기에 북한도 갔죠. 그게 김구라인입니다. 그 다음에 문재인 세 번 갔죠. 판문점 가고 3번 정상회담 했는데 평양 가서 또 엉뚱한 이야기 했지 않습니까? 북한 체제 옹호하고. 근데 문재인 씨가 내년 2월이라든가 3월 달에 서울 답방 김정은이 부르면은 꽂혀버려요. 800달러 이거 주고 북한 김정은 초대하려고 돈 주는 거 아니고 그랬어요. 이거 지금 줬습니까? 안 줬습니까? 800달러. 네? 이거 800만 달러가 이게 애 이름이 뭐예요? 껌값이야. 이게 뭐예요 이게? 야 이거 참 야당이 많. 이승만의 건국은 반공 공산주의를 막는다는 운동이라는 얘기예요. 공산주의를 막는다. 우리 헌법에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채택한다는 것은 반공 엔타이 커뮤니즘 반공주의를 깔고 하는 겁니다. 전제 조건으로. 여러분 몸에
몸에 여러분 암세포라든가 이런 몸이 이 각이 세균이 들어오면 병균이 들어오면 백혈구가 이걸 잡아먹잖아요. 그죠? 포해가지고 백혈구. 그러니까 자유민주 체제에서 저런 공산주의 반공운동이라는 거는 몸속에 백혈구나 마찬가지예요. 자, 여러분 몸속이 여러분들의 건강을 유지하는 거는 모든 장기가 건강한 것도 있지만 암세포라든가 독보소를 잡아먹는 백혈구가 있기 때문이죠. 대한민국이 지금까지 건강한 것은 백혈구라는 반공주의가 있기 때문이에요. 반공주의. 동전의 자유민주 체제의 앞면 같은 경우는 뭐예요? 앞면이 자유민주 체제라면 그 자유민주 체제의 철갑, 갑옷이 뭐예요? 그게 엔타이 커뮤니즘이에요. 반공주의예요. 그러니까 자유민주주의하고 반공은 같이 있는 것이지 따로 있는 게 아니다. 왜? 일본 파리라든가 미국 같은가 영국 이런 나라들은 우리나라처럼 자유민주주의를 하는데 반체제 인사, 주사파라든가 이 공산주의, 레진, 공산이 마르크시즘 찬양하는 이런 인물들 어떻게 정리합니까? 헌법으로 법률적으로 다 어떻게 정리를 해서 공민권을 주질 않아요. 공민권을 주지 않다니까요. 완장을 차게 안 해요. 그래서 정리를 해버린다는 이야기예요. 또 벨키고 거의 수사를 해가지고 잡아 쳐넣습니다. 감청 도청 합법적으로 감청 도청을 합니다. 24시간. 그러니까 이 간첩들이 뭐예요? 꼼짝을 못하는 거예요. 주사파들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국가를 믿고 안전하게 사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뭐예요? 왜 뚫렸느냐? 반공주의 문제야. 방첩이 뚫린 거예요. 방첩이. 백혈구가 죽었다는 거예요. 대한민국이 왜 위기냐? 다단계 공산화냐? 간첩을 잡을 백혈구가 힘을 못 쓴다 이거. 지금 국정을 알죠? 기무사. 그 사람들이 힘을 못 쓰면 대한민국은 무너지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것이다. 기무사의 방첩 조직이. 옛날에 여러분 전두환 때 보안사가 이게 지금 뭐로 바뀌었습니까? 이름만 자꾸 기무사로 바뀌고 자꾸만 이름 바꿔가 뭐예요? 이거 무용지물하게 만들었는데 간첩을 못하게 간첩을. 지금 서울 국정원장 뭐하고 있습니까? 김정은 신분이 된 거죠. 가서 김정은 밀사나 갖다 주 신분만 가지고 지금 서울 국정원장 뭐합니까? 아무것도 하는 게 없어요. 지금 월급만 다 먹지 않습니까? 월급만. 예? 나라는 지금 내일 모레 망할 판인데 문물처럼 뭐 항명하는 것도 아니고. 예? 자, 우리가 이팀에 끼어서 해방후 처음 양년간은 반공운동을 마음대로 못하고 합작인 연합이 하는 등을 구속해서 공산 세력을 길러서 황혼을 양상하여 왔습니다. 미 군정 때 모든 자유란 민주라는 이름 아래 모든 정치활동을 허용했습니다. 하지 미 군정이 처음 들어왔을 때. 그러다 보니까 이게 공산주의 자익들이 정당을 만들어가지고 활개를 쳤는데 이 공산당들이 자금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자금이. 위조 지폐를 만드는 거예요. 위조 지폐를 기계를 만들어 찍은 겁니다. 그러다가 미 군정이 걸렸는데 그것이 전판사 위조 지폐 사건입니다. 전판사 위조 지폐 사건. 그래서 그 남로당 박헌진이가 그 주모자가 걸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관으로 해가지고 시체 관 뚜껑 덮어가지고 이북으로 튀어버렸어요. 박헌진이가. 그러면서 남로당하고 공산당원들이 불법화되면서 지하로 들어갔다. 지하로. 자, 근데 이승만 대통령이 한 말이 공산 세력을 길러서 화근을 양성했다. 이거 남의 일이 아닙니다. 요새 이거 북한 김정은 뭐요? 쌀, 기름, 귤 다 갖다 주고 뭐요? 화근 키한 거 아닙니까? 김대중이 5억 불 갖다 주고 뭐 이거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정권 15년간에 우리나라 지금 완전히 거덜나 버렸습니다. 예. 북한의 공산 세력을 우리 세금으로 그 사람들 뭐예요? 길러가지고 화근을 양성했습니다. 핵 미사일 우리 세금을 갖다 준 겁니다. 제가 그렇습니다. 세계에서 분단 국가는 한쪽이 망해야 돼요. 한쪽이 아작이 나야 됩니다. 한쪽이 죽어야 돼요. 왜? 체제가 다르지 않습니까? 비슷한 체제면 남북한 간에 자유민주 체제로서 형님 동생하고 교류도 하고 이렇게 뭐가 말이 상대가 되는 거면 어떻게 돼요? 협상도 되고. 근데 북한적으로는 2,500만이 노예 아닙니까? 우리하고는 뭐가 안 되잖아요. 이게 물과 길입니다. 그러면 남한이 공사가 되든지 북한이 저기 망하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적당한 거 없어요.
남북 연방제 공산화 됩니다. 우리 죽었는데 우리 다 살았습니다. 죽었는데 공산화 된 그 자식들한테 물이 줄랍니까? 그때 자식들은 이런 이야기 할 겁니다. 묻어나서 아버지 엄마요, 이 벨기된 나라 이거 물이 주려고 아버지 엄마 이거 살았습니까? 하면서 무덤에서 막 땅을 치고 통곡하면은 여러분 죽어서 짤답니까? 부천에 가서 미안하다 할 겁니까? 그러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 여기 계신 거 아니에요? 예? 이게 우리의 이 광화문 광장의 텐트는 라스트 배틀, 마지막 투쟁이에요. 마지막 투쟁, 라스트 배틀이야. 여기서 밀리면 우리 다 죽습니다. 예? 북한 김정은이가 죽든지 우리가 죽든지 양장가는 누가 쇼업을 안 하지. 니 살고 내 살고 우리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 유치하게 생각합시다. 니 죽거나 내 죽거나 둘 중에 하나 죽어요. 예? 이순신 장군의 사직생, 즉 사직생. 내가 죽기로 생각하면 살고 살라고 생각하면 죽는다 이야기야. 자, 이것은 미국이 그때 시간 15분. 이것은 미국이 그때 공산당의 위협을 충분히 양해하지 못했고, 그 당시에 30년대, 40년대에 미국의 루즈벨트라든가 트루먼 행정부의 공무원에 바글바글 깔려있는 것이 공산주의 세력들입니다. 공산주의 실체를 이승만 박사보다 잘 몰랐어요. 그런데 2차 대전이 끝나고 나가지고 소련 공산주의가 2차 대전 때 미국이 소련을 얼마나 원조해 줬습니까? 이 군합바라든가 전기라든가 탱크라든가 미국 원조 엄청나게 했습니다. 군사 원조. 그런데 동군합파, 중국, 북한 뻘겋게 위성국가 만들었죠. 미국 사람들이 참 마음이 좋습니다. 예? 엉클댐, 산타크루스 할아버지 뭐야. 이거 완전히 속았거든. 우리 30년 주사파 그거보다는 좀 빨리. 우리 30년 속았습니다. 북한에 속고 주사파에 속고 이 30년이면 징징합니다. 미국은 한 5년 속았습니다. 공산당한테. 그런데 뭐예요? 공산당 위협을 이해를 못했다는 이야기요. 그러다가 이제 이 6.25 때 정신 바짝 들었는데 6.25 때. 6.25라는 건 뭐예요? 미국에게도 야 이거 국제적 공산주의하고는 상대할 수가 없구나. 이들에게는 몽둥이가 약이다 이런 거죠. 미친 개는 몽둥이가 약이다. 여러분 북한에게 뭐가 약입니까? 몽둥이에요. 몽둥이. 근데 주사파에게는 뭐가 약입니까? 우리 속으로 이야기합시다. 주사파에게는 뭐가 약이다. 알죠? 근데 그러나 지금은 미국이 충분한 각오로 우리의 입장에 옳다는 것을 인정하여 절대로 위의 정책을 지지하게 이르렀으므로 우리 앞길 정차 밝아지고 남북 통일길 정차로 열려가는 중이다. 미국을 이해를 시켰습니다. 예? 이승만 외교가 미국을 이해를 시켰습니다. 우리 지금 저 남북한 관계 트럼프 미의회 그냥 놔두면 안 되죠. 우리가 교류를 하고 한반도 정세에 대해서 일본 미국에 우리의 정세에 대해서 이해를 시켜야 돼요. 이해를. 여기만 있으면 안 된다 이야기예요. 네? (49년에) 안두희 소위가 김구가 안두희하고 굉장히 친합니다. 한독당 멤버예요. 그런데 안두희가 경고장에 갔는데 본청 사고 갔죠. 그만큼 김구가 안두희를 신임하는 거죠. 본청을 차고 갔단 말이에요. 본청을 경고장에. 그리고 총을 쐈는데 이렇게 했죠. 아이 김구 선생님이 이러면 안 되죠 하면서 쐈을 거 아닙니까? 그죠? 아이고 이 선생님이 이렇게 하면 안 되죠 하면서 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동안 1년 동안의 김구의 행적이 그 안두희가 김구에 보아했단 말이에요. 너무나 이거는 아니옵시다. 그죠? 이건 도저히 아니옵시다. 이 군인들이 뭐예요? 안 되면 몸으로 바로 해결하는 게 아니라 이걸로 해결해 버리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문제가 된 건데, 예? 권총을 가지고 이렇게. 결국은, 그러고 나서 1년 뒤에, 지금 우리나라에는 북한 갔다 와서 북한의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세 사람을 만나면 재수가 나쁜가 다 그 사람들 안 좋아요. 한번 해보세요. 유라기 알지? 유라기. 그 다음에 가서 뭐 많은 사람들이 북한의 백두혈통 김씨가들 만나가지고 뭐 짜고 해가지고 대화를 하는 사람들을 정몽이 알죠? 정몽이. 김정일 만났지 않습니까? 자살해버리고. 하여튼 북한의 김씨 3인방
만난 사람 뒤끝이 안 좋아요. 근데 문재인 씨가 김정은이 3번 만났죠. 이 사람 뒤끝 나 걱정돼요 정말. 나 정말 걱정돼. 나 정말 걱정돼. 나 정말 걱정돼. 6.25 실제로 이승만의 개혁. 농지 개혁을 합니다. 농지 개혁. 광복이 남한의 70%, 이 사람이 농민 80%의 소작인데 자작과 소작을 같이 하면서 유상 토지 몰수, 유상 분배를 하는 길. 유상 몰수, 유상 분배입니다. 6.25 전쟁 1년 전에 개혁을 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6.25 때 내려왔을 때 저 박헌영이가 김일성을 꼬실 때 올라가가지고 부수상했단 말이에요. 김일성 동지 내려가서 서울만 점령하면 30만 명의 남한 가운들이 전국에서 폭동을 시켜서 들고 올라갈 겁니다. 서울만 장악하면. 그래 꼬셨어요. 그게 뭐냐니까 농지 개혁을 안 했을 때 이야기죠. 농지 개혁을 안 하니까 농민들이 완장창 사람들이 드물어요. 주로 완장창을 설친 게 보도연맹장 알죠? 30만 명의 보도연맹장 자기들 완장창을 설치더니 농민들이 인민군 완장창은 아니다. 그래서 농지기 성공했고 이승만의 계획 중에서 또 히트 친 것이 초등학교 의무교육. 그 당시 국민학교입니다. 의무교육을 해가지고 이 교육에 미군의 엄청난 원조를 받았습니다. 미군적으로부터 미국으로부터 엄청난 원조를 받았는데 대만 여러분 장개석 총통 알죠? 장개석이가 대만으로 가가지고 가만히 생각하니까 기도 안 차죠. 중국 대륙을 뭉쳐 박정선 공산주의한테 다 뺏겼습니다. 이 왜 이랬느냐 한탄 하다가 부정 비리를 뽑고 대만의 교육혁명을 일으킵니다. 교육혁명. 모든 미국의 원조의 반을 교육에 투자합니다. 장개석이가. 그래서 오늘날 대만이 경제적으로 부흥을 한 겁니다. 이승만 대통령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제가 알다시피 그 당시에 남한의 문맹률이 70%입니다. 네? 일제 때. 조선시대에 노비 알죠? 노비 모승들. 총 인구의 30%예요. 양념대군 노비가 얼마인지 압니까? 예를 들어서 10,000명이 넘어요. 노비가. 왕자들이 대군들이 몇천 명의 노비를 거느리고 있었어요. 그게 정상국가입니까? 정상국 아니죠. 그래서 이 교육을 시켜야 되겠다. 해서 이 국가를 밀고 한 에너지가 교육이었다. 그래서 박정희 금대와 경제가발 그 금단에는 교육을 받은 중산층이 기반이 되었다. 이승만의 마지막 선물은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이 체결된 거죠. 그 왜 그러냐? 그제 포로선에서 방공포로를 석방을 하니까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그 이야기를 알고 휴전협정 사인을 안 해준단 말이야. 휴전협정 우리끼리 북진한다 하니까 전화가 따라하면서 승만리 하면 아이젠하워가 밤에 자다가도 에이 벌떡이다. 이승만 박사 때문에 노려져 걸린 거예요. 말도 안 듣지요. 땡깡 부리지요. 죽을 맛이야. 승만리 하면 하하 노려져. 이승만 노려져. 네. 골치 아프니까 해줘라. 뭐 미군 주둔한 한미 상호방위죠. 아이 그 해줘. 이거 이제 아이젠하워 해줬는데 자 이승만 박사 이야기입니다.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이 성립됨으로써 우리는 앞으로 여러 세대에 걸쳐 많은 혜택을 받게 될 것이다. 이 조약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앞으로 번영을 누릴 것이다. 맞네, 그죠? 한국과 미국의 모든 공동 조치는 내부 침략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함으로써 우리 안보를 확보해 줄 것이다. 지금 우리 70년 동안의 번영은 뭐예요? 미군 주둔이죠. 한미 상호 방위 조약. 라인강의 기적, 소독에 여러분 미군 주둔. 일본의 경제 부흥, 일본의 미군이 있죠. 그 세 나라, 우리 한강의 기적, 세 나라의 공동 번영은 미군이 있었기 때문이다. 자, 그래서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안정이 됐던 것입니다. 결론은 이승만의 공과에 대해서 국민들의 분별력이 필요하다 얘기야. 모택동이가 죽고 난 뒤에 장개석이나 등소평이가 모택동이 묘를 부관 참시하자 해가지고 난리가 났습니다. 유속이 입파들 또 뭐 해가지고 많은 사람이 정치보복을 죽었잖아요. 그래서 등소평이도 정치보복을 당했는데 골치가 안 되겠다. 그래서 등소평이가 해결한 게 뭐냐면 모택동의 공은 7이고 반은 3이다. 앞으로 더 이상 걸어오지 마라. 7-3호 해결해 보십니다. 이승만도 뭐예요? 공과에 있어서 국민적 분별력이 필요하다 이거예요. 공이 7이고 과 3 그걸 끝내자 이거예요. 불행한 죽음 빈구입니다. 암살 자살의 동정을 받아서 생전에 고아와 눈물을 묻히고 실책 미화 찬양되는 통포는 시정돼야 된다. 왜 역사학에서 죽음의 미학이 통합니까? 노무현 죽었는데 어제 보니까 죽은 지 몇째 해가지고 10년 됐어요? 왜 난리요? 자살 뭐 잘했다고?
예? 무슨 업적 있다고 그렇게 난리요. 근데 어떤 프랭카드는 노무현 정신 있자 해가지고 어떤 국회의원이 프랭카드 붙여놨더라고. 무슨 정신? 자살 정신? 뭐요? 예? 뭐요? 기구도 안 살라겠다고. 뭐요 그게? 자살을 위하는 뭐예요? 이게 이 영털이 이게. 에? 에? 그럼 노회찬 자살했다? 국회의원? 말이 안 되는 이야기죠. 전후신세국들의 지도자들의 업적과 비교를 검토를 해야 한다. 전후신세국들, 미국의 워싱턴, 남미의 볼리바르, 중국에서는 인도의 네로, 케말파샤, 북조선의 김일성, 북조선의 김일성하고 비교가 돼야 안 돼요? 말도 안 되죠. 누가 독재했습니까? 누가 독재자예요? 공산 독재자랑 비교가 안 되죠. 이승만 대통령은 12년 했습니다. 근데 이게 독재자라 그럽니다. 케말파샤 15년, 16년 했습니다. 그 집무실에서 죽었어요. 암으로, 간암으로. 이 사람이 언론을 탄압하고 완전히 그거 했는데 이 사람의 국부라 그래. 케말파샤가. 예? 케말파샤는 왜 독재됐습니까? 오스만 터키에 이슬람 교도 알죠? 이슬람 교도가 정치에 개입해가지고 상당히 말씀을 많이 시키잖아요. 그래서 종교 분리로 해가지고 말을 안 듣는 이슬람 교도를 갖다가 좀 몽둥이로 좀 치고 완력을 좀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지금 오스만 터키 갔다 왔습니다. 지금 케말파샤가 없으니까 이 이슬람 교도 문제가 많잖아요. 일반 생활 정치에 개입해가지고 오스만 터키 정치가 굉장히 어려워져 버렸어요. 이 종교 문제 때문에. 그런데 케말파샤만큼 강하게 못하지 않습니까? 이 종교 문제를. 그래서 오스만 터키는 지금 아주 어려워요. 지금. 그만큼 케말파샤의 공적이 크다는 이야기예요. 15년, 16년 했어요. 우리 대학 총장, 초대 대학 총장은 사립대학은 평생 하는 거 알죠? 30년, 40년, 50년입니다. 사립대학 초대 총장. 정신의 정신. 건국 신세국가의 건국 대통령 임기 12년 많지 않습니다. 15년도 아니고 20년도 아니고 김일성 40년, 50년 그런 국가와 비교하라네. 비교. 독재도 그냥 독재하지 말고 다른 나라의 어느 나라에 비교해서 독재냐 민주냐 그런 따지라 이야기. 그럼 말 되잖아요. 그걸 비교를 해야지요. 그래서 이승만 경북정신 남긴 주장을 잘 갖고 해야 되는데 이승만 대통령은 북지 통일을 주장했습니다. 공산주의는 망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공산주의는 우리의 자유를 통해서 해방시켜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잘 먹고 잘 사는 우리 후손들은 다 잊어먹었습니다. 아, 통일 안 해도 돼. 뭐 너가 살지 너가 이처럼 자유 뭐 어떻게 하지. 아, 뭐 주사품 뭐 어떻고 자유 뭐 어떻고 뭐 같이 공산주의 뭐 어때 뭐 아, 이승만 북지 통일이 너무한 게 아니냐. 우리는 이분이 준 과제를 숙제를 망각했어요. 그 결과 나라는 지금 망하게 됐습니다. 그러나 다시 이승만 대통령의 정신을 복원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감사합니다.